로그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10 로그 1 밀리와트 분의 1 와트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 그러면 10 로그에 10의 3승해서 고로 30 dBm 뭐 이거 와트 이렇게 답을 쓴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죠.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틈이 없어서 그냥 문제를 내고 말았는데 이거를 뭐 20 이라고 해 갖고 쓴 학생들도 맞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 가르친 문제를 내고 틀리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이 베이스에다가 1 밀리와트라는 걸 넣고 계산할 줄 아느냐라는 걸 묻는 거였기 때문에 전부 다 맞게 했고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10 이라고 쓰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파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P라는 게 들어가면 이거는 하여간 로그 V 제곱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제곱이라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 로그 V가 되기 때문에 앞에 10 이라는 걸 써 주면 이 제곱이라는 것 때문에 2가 곱해진 형태에 의해서 20 로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제 컨벤셔널한 테크닉이다. 뭐 테크닉? 뭐 약속이죠, 약속.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굳이 뭐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 놨으니까 뭐 굳이 이제 와서 '난 피곤하니까 그렇게 안 할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가 그랬는데 음 여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뭐 제공학을 듣고 온 학생들도 뭐 있어서 그런지 제공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쓴 학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맞게 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추럴 리스판스에 이게 지금 보면 얘는 false input response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테빌러티 이 스테이블 시스템 뭐 명사로 쓰면 스테빌러티라고 얘기하는 안정도 따질 때 false input response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 음 이 부분이죠. 고유 특성에 의한 것 그래서 음 이거를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내추럴 리스판스의 시스템의 고유 특성
고유 특성은 전달 함수의 폴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폴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서 그때 많이 배워서 알고도 있을 텐데, 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폴이 실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실근,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서로 다른 실근.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근, 복속은, 이거는 이제 뭐의 저기냐면 특성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죠. 특성방정식의 근이, 이 특성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폴. 특성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할 때 D of S에 N of S라고 쓸 때 이 D C 거 0, 이걸 이제 특성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폴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이 갈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낸 문제에서 스테이블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으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의 근의 실수부가 음수인 경우, 이런 말이 보여야 적어도 18, 요것만 따지면 8점 이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만 쓰지 말고 설명을, 음수가 보이는 경우라면 뭐 익스포넨셜, 뭐 예를 들어서 뭐 s가 이 폴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마이너스 j 뭐 오메가 t, 오메가 t가 아니죠. 쏘리, j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게 실수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마이너스 t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리미트 t를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파지티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 경우 s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뭐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가니까, 쓰기가 그래서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t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이거는 무한대로 가서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실수부가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예제를 들으면, 근데 예제를 꼭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쓰지 않아도 어쨌든지 간에 실수부가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그 정상 형태 0으로 간다는 걸 보인 학생들이 이제 10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답안을 작성할 때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손 치더라도 답을 요렇게만 쓰지 말고 좀 머릿속에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귀찮은지 덜렁 이것만 써 놓고 나가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표현을 자꾸 해 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자꾸 마음속에만 담아 두고 있으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자꾸 꾸준히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지우고 보드플랫 해서 지난 시간에 데시벨을 배웠죠. 어 오늘은 여기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 한 페이지가 다 푸시하기가 힘들어서. 음. 음. 일단 어떤 전달 함수 GOS가 주어지면 이 GOS의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라는 것이 뭔지 크기와 위상 이런 게 뭔지 먼저 정의를 해 보면 매그니튜드라는 말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해서 그것의 크기 그러니까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하면 복습 평면상에 어떤 한 점이 나타나겠죠. 여기 보면 이 점.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실수축은 이렇게 나타나고 허수축은 이렇게 예. 그래서 실수가 요 J 오메가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J, B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요 지점이 A, 요 지점이 B 이렇게 되는 거고 페이즈는 실수축과 이 GJ 오메가가 표현되는 GJ 오메가라는 건 이제 벡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저 벡터 저 벡터의 저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 이 각, 이거를 페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즈. 그래서 각이 앵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글자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의미는 뭐냐면 argument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argument of J 오메가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GJ 오메가의 위상은 얼마냐라고 묻는 거 argument of J 오메가를 ARG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GJ 오메가 나타내는 벡터 복수 평면상에서의 벡터의 막대기 길이의 크기, 길이는 매그니튜드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거는 인제 이거 잘못 썼 이게 이퀄이 아니죠. 그죠?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 이건 이퀄이 아니니까 지우고 GJ 오메가는 A 플러스 JB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막대기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막대기를 두 개를 걷는데 두 개 그리는 거 귀찮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표시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argument of GJ 오메가 즉 argument of A 플러스 JB의 JB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웠었죠. 어렸을 때. 그래서 탄젠트 각도 GJ 오메가 얘는 A분의 B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 아크 탄젠트라고 얘기하는 얘는 저것도 쓰는 게 귀찮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지 않고 탄젠트에 마이너스 1을 하고 이렇게 쓰이면 얘는 아크 탄젠트라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각도는 원래는 뭐 이래서 나온 거죠. 수학적으로는 그걸 양변에다가 저 아크탄젠트를 붙이면 요 부분은 요 부분은 1이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남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인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있고 전달함수에 다가 이렇게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A 플러스 JB의 형태로 나타나서 복수평면상의 한 점을 보이게 되고 그 점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길이가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실수축으로부터 돌아가는 각도 그걸 페이즈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죠? 여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세마이 로그 페이퍼라고 얘기하는 허가 뭔지
를 인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세마이 로그 페이퍼예요. 세마이 로그 페이퍼라는 왜 세마이 반도체 그죠?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반만 세마이 로그 페이퍼라는 건 반만 로그 페이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X축이 X축은 X축은 로그 스케일로 Y축은 리니어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리니어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는 것은 눈금을 얘기해요, 눈금. 선형 눈금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던 자가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똑같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B의 거리하고 BC의 거리가 같다고 볼 때 숫자로 볼 때 여기를 1 이라고 쓰고 여기를 9 라고 쓰면 C는 얼마라고 쓰여야 할까요? 리니어 스케일이면. 석태민 학생 네. C는 얼마라고 써야 정상일까? C의 그 응? 좌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17 입니다. 안 들리는 17 그지? 17. 네네. 오케이. 그래요. 저렇게 쓰는 게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거리가 같을 때에 거리가 같게 되면 숫자 간의 차이도 같아야 된다. 같은 거리면 같은 거리면 숫자의 차이도 같다. 이게 인제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3cm 자로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죠? 1cm, 0cm, 1cm, 2cm, 3cm 이렇게 붙어갈 때 0과 1 사이의 거리하고 1과 2 사이의 거리가 같았죠. 그죠? 그리고 2와 3 사이의 거리도 같았어요. 이게 인제 리니어 스케일이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 A, B, C라고 있는데 거리가 같게 표현이 돼 있고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9 면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건데 이거예요. 같은 거리면 앞에 리니어 스케일은 숫자의 차이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배수가 같아야 돼, 배수.
신현택 학생. 신현택 안 나왔나? 양건호 학생. 네, 교수님. 양건호 학생. 네, 교수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해볼래? 양건호. 네, 교수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말하기가 불편하면 저기로 이렇게 밑에 문자로 써요. 문자. 네, 알겠습니다. x는 얼마일까? 모르는가? 양지민 학생 네, 대답해볼까? 81인 것 같습니다. 얼마? 81인 것 같습니다. 81. 딩동댕. 양지민 학생 맞췄어요. 여기가 아까 리니어 스케일은 요 차이가 8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차이도 8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8을 하니까 17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배수. 이거는 몇 배냐면 9배, 9배. 그러니까 여기도 9배가 돼야 돼. 이 구간도 9배가 돼. 그러니까 곱하기 9를 하면 81이 되는 거예요. 81. 이게 로그 스케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케일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 밑에 x축은 헤르츠. 그러니까 즉 뭐냐면 F나 혹은 오메가의 단위로 x축을 표현을 해요. 우리 보드 플랫을 그릴 때 보드 플랫은 이 로그 세마이 로그 페이퍼에다 그리게 되는데, 요 y축은 매그니튜드 하고 페이즈를 y축에다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파수축이고 x축은 주파수축이죠. 그죠? y축은 매그니튜드나 페이즈인데 매그니튜드의 단위는 dB로 표현되니까 dB거나 페이즈를 할 때는 디그리, 도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표현하는 y축은 리니어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리니어 스케일, x축은 로그 스케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렇게 19, 뭐 81 이거 썼지만 실제 그림을 그릴 때 x축, 로그 스케일 x축의 주파수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레디안 퍼 세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10이라고 잡으면 어디냐면은 여기에 여기
요 지점. 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잡으면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은 요 지점을 이제 10이라고 잡고 이 점을 100이라고 10의 제곱이라고 쓰면 요 지점. 원영환 학생 네, 얼마일까? 10의 세제곱인 것 같습니다. 10의 세제곱. 그렇지? 10의 세제곱이다. 10의 세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는 11이 돼요. 여기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여기는 얼마라고 불러야 될까요? 얼마일까요? 우리 저기 원영환 학생 했으니까 이용한 학생.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지점은 얼마일까? 미안. 이거 잘못 가르쳤다. 잘못 가르쳐주고 잘 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두 번째는 20이고 세 번째는 30이에요. 그래서 한 칸씩 건너갈 때마다 10씩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죠? 로그 페이퍼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숫자가 얼마일까요? 이용한 학생. 3만인 것 같습니다. 3만 맞죠? 그죠? 잘했어요. 여기는 얼마냐면 3만이다. 왜냐면 여기가 10의 4승 만이니까 여기 2만, 여기는 3만이 되는 거죠. 3만. 3 곱하기 10의 4승.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다 이해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옛날에 문제를 내보면 우리가 이쪽 부분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이죠? 성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이찬희 학생. 네, 성기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기 뭐 수업하고는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실력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국어의 문제인데 성기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뜨문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기다 한번 집에 가서 지금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오겠죠, 그죠? 성기다 뜨문 놓여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은 조밀하게 놓여있는 조밀하게 조밀하다 이 말이에요. 조밀. 그래서 로그 페이퍼를 놓고 볼 때 왼쪽 부분이 성기게 놓고 오른쪽 부분을 조밀하게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그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여기를 10의 제곱이라고 보고 여기를 10의 3승이라고 보고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로그 페이퍼에 대한 공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로그 페이퍼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형태의 그 보드 플롯을 그려볼 텐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것은 S의 n승이라는 전달 함수가 S의 n승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G, J, 오메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해서 그러면 n승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으면 J, 오메가의 n승이니까 20 로그의 G J 오메가의 n승에 이렇게 해놓고 얘는 n승이니까 n이 지수면 나오니까 앞으로 20n의 로그의 J 오메가 하니까 얘는 20 곱하기 n의 로그 그 J 오메가의 크기는 오메가니까 이렇게 써놓은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페이즈는 뭐 J 오메가의 n승이니까 J의 n승, 오메가의 n승 해서 그냥 덜렁 이렇게 그림을 결론을 내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n이 1일 경우 n이 1이라는 얘기는 G of S가 S인 경우에 대해서 보면 GJ 오메가는 J 오메가고 그래서 20 로그의 J 오메가를 하면 얘는 그냥 20 로그의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자.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 경우 보면 오메가가 1이면 여기다가 이걸 쓰는 게 낫겠죠.
GJ 오메가의 dB로 표현한 거는 20로그 J 오메가의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메가가 1일 때 오메가 1이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0dB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1이면 J0이란 얘기고 얘는 dB로 표현하면 이게 0dB예요. 여기 이 스케일 눈금이 큰 것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0.1 여기가 1, 10, 100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표현되어 있고요. 레디안 퍼 세크로. 리니어 스케일 Y축은 dB로 표현되어 있고 매그니튜드니까 20dB, 40dB, 60dB,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dB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오메가가 1이면 왜 이럴까요? J1이면 0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0dB가 돼서 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요 지점. 오메가가 10이면 J10 dB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니까 로그 10은 1이니까 얘가 20 dB가 돼요. 그러면 10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20 dB가 돼야 된다는 거죠. 20 dB. 그래서 20 dB에서 선을 X축하고 평행하게 쭉 그어보면 바로 요 지점 10일 때 보면 딱 여기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 20 dB에 해당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오메가가 100이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G J 10의 제곱 dB는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20 곱하기 2가 돼서 40 d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0에서 쭉 Y축의 평행에 끌어올려 보면 만나는 지점 여기가 40 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고 선을 쭉 꺼보면 여기랑 만나게 된다.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까요? 0.1 오메가가 0.1일 경우에 G J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dB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20 dB가 돼서 여기를 0.1 레디안 퍼 세크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Y축과 평행하게 내려보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20dB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을 여러 개를 찾을 필요가 없고 딱 두 점만 찾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점.
뭐 제일 기본은 여기서는 지로 크로싱 하는 부분, 즉 오메가 1일 때 0, 10일 때는 20dB 두 점을 찾으면 두 점을 찾은 다음에 두 점을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를 대고 이으면 되는 거예요. 자를 대고. 하여간 자를 대고 이렇게 이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겠죠? S가 제곱일 때, 그러니까 G of S가 S 제곱일 때를 한번 해보면 G S가 S 제곱일 때 G J 오메가는 J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1일 때 G, J 조금밖에 못 배웠는데 이래서 dB로 표현하면 이거 역시 0dB죠. 이거 보나마나 0dB 10일 때 G, J 10 dB는 이게 20 로그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긴 한데 이거는 20 로그의 마이너스는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그냥 오메가의 제곱으로 되는 거고 얘는 40 로그 오메가가 돼서 오메가가 10일 경우에는 얼마냐면 오메가 10 대입하면 이게 40 dB가 되는 거예요. 40 dB. 그러면은 10일 때 40 dB가 되는 점 여기죠. 그래서 0 dB하고 40 dB를 선을 잡아서 자를 대고 쭉 그리면 이게 S제곱에 관련된 매그니튜드 커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거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도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했긴 했지만 여기는 20 dB per decade라고 불러요. DC에다가 decade 10이라는 숫자죠. 10. 우리 데시말 넘버 그러면 10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DC는 10이라는 접두예요. 10이라는 접두. 그런데 디셈버는 왜 12월이라는 얘도 접도를 DC로 갖고 있는데 얘는 12월로 됐어요. 이거 잘 알고 있죠? 원래 이게 옛날에는 10월이었어요. 옛날.
옛날에 10월이었는데 뒤로 몇 달이 밀렸냐면 지금은 2달이 뒤로 밀린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한 명은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줄리어스 시저라고 얘기하는 애가 때문에 줄라이라는 달이 만들어졌죠. 이 7월. 하나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문에 옥토버라는 8월이 또 이렇게 해 갖고 2달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지식도 알고 있으면 재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하여간 이렇습니다. 지금은 인제 요 S 제곱 이 2 개를 했는데 S분의 1 즉 S-1 승 혹은 S-2 승 S 제곱분의 1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는 형태를 띄워요. 즉 무슨 끝까지 설명해야 된다 안 했어. S 제곱은 제곱이라는 애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40 dB per decade 설명하다가 이거 decade란 말에 집중하느라고 설명 끝까지 안 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가 10배 늘어날 때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크기가 20 dB씩 증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20 dB per decad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40 dB per decade라는 건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40 dB씩 증가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1 radian per second에서 10 radian per second 10배 증가하니까 크기는 40 dB가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S분의 1, S제곱분의 1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는 마찬가지로 0dB고 10배 증가하면 S분의 1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0 dB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0dB하고 마이너스 20 dB를 통과하는 데를 자로 대고 쭉 거주면 이것이 S분의 1에 대한 커브가 되는 거예요. S제곱분의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니까 10일 때 마이너스 40을 통과를 할 거고 이렇게 그림을 좀만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아이고. 그러면 인제 요 지점 10일 때 요 지점을 통과를 해서 자를 대고 쭉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벌써 뭐 시간이 10분 초과를 했는데 q S 컨비네이션 아직 안 배웠으니까 G of S가 S-3승일 때 매그니티드 커브를 그려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지금이 13시니까 13시 30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오. 보드 플랫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매그니티드, 하나는 페이지인데 페이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매그니티드 커브를 그려서 제출을 하도록 하시고 세마이로그 페이퍼 앞장에 나온 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 거기다가 그려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그냥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간이를 해갖고 그림을 그려서 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푸시로 알려줬죠. 그래서 그 종이 위에다가 정식 세마이로그 페이퍼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도록 하시고 오늘 이번 주는 그렇죠. 그림만. 이번 주는 그 강의 노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는 강의 노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강의 노트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고생들 했어요. 수업 끝.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했어요.